있을 수 있습니다. 상의원이라는 작품 하면서 저조차 상의원이라는 그 기관 이름이 좀 생소했었는데 우리 선생님 상의원이라는 그 기관에 대한 조금 어떤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민 여러분들은 그 상의원 그러면 무슨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김의원, 네. 병원의 의원 아니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상의원이라는 건 실제 조선시대 때 존재했던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왕의 의복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종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다. 조선시대 때 그 일반 저작거리에서 유행하던 옷들이 궁궐 의상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했었나요? 그것보다는 궁궐의 의상이 일반 저작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왕이나 왕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었던 버선은 또 신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번 신었던 양말, 스타킹 이거는 다시는 안 신는 거죠. 그럼 그 귀한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연말에 이렇게 관리들한테 하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패션의 완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종 법령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의복을 규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 백성들 같은 경우 이제 하얀색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백이민족 그래가지고. 근데 흰색 옷은 이게 쉽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자들 맨날 하는 일이 빨래하는 일이에요. 그게 너무 비실용적이지 않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쪽에 검은색 옷을 입게 합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은 검은색 옷을 입질 않아요. 우리 민족의 그 숭고한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흰색 옷을 입습니다. 저희 영화 상의원에서는 이렇게 특정 임금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데, 실제 저희 왕 중에서 저희 영화와 가장 비슷한 왕을 한 분 꼽자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왕 때다. 뭐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찝지는 않는데 하나의 단서를 찾아보면 영화상에서 보면 왕이 끊임없이 괴로워해요. 먼저 왕이었던 이 상왕이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형이라는 거죠. 그 형한테 되게 이제 괴롭힘 당해서 막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럼 조선시대 27명 왕 중에 앞서간 왕이 아버지가 아니고 형인 경우가 몇 명이 있나로 우리가 줄여보자고요. 첫 번째가 3대 태종 이방원, 두 번째가 13대 명종, 그리고 세 번째가 21대 영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운 건 21대 영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시대 27명 왕 중에 유일한 천민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형을 독살하고 왕이 됐다라는 일종의 굴레, 오명을 뒤집었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굉장히 좀 예민하고 날카로우신 분이 영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왕을 골라라. 그럼 저는 조선 후기 영조를 꼽고 싶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왕실 의복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 의복들을 어떻게 매번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지, 아니면 혹시 뭐 세탁을 해서 쓰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새로 만듭니다. 왕은요, 옷을 세탁해 입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다가 조금 약간 좀 때가 탔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슴하고 어깨하고 이제 등 부위에 이제 골룡포라고 해서 용이 수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새로 제작한 옷을 입고 띄었다 붙였다 요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옷은 세탁하지 않습니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태우는 것이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뭐 궁인들은 어떻게 옷을 세탁을 했느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옛날 옷들이 색동옷이잖아요. 근데 이게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빨아버리면 서로 이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탁하기 전에 옷을 일일이 다 뜯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빨고 그것을 다시 붙여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걸 매번 옷을 세탁할 때마다 했어요. 저 조선시대 때 왜 그 드라마 보면 항상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느질이잖아요. 삭바느질.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염집 교수들은 일생을 바느질 하다가 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반 백성들은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한 가지 색상으로 하얀색 옷을 즐겨 입었던 것이죠. 영화 속 왕비는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왕비가 실제로 있었나요? 부지기수였겠지 뭐. 그지? 실제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영조 얘기가 나는데 가장 흡사한 왕이 영조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 박신혜 씨도 이렇게 아름답고 덕성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소방 맞춘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홀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조의 부인이었던 그 중전 정성황후가 실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날 밤에 그 영조가 이렇게 정성황후 손을 잡았대요. 어찌 이리 손이 곱고 이쁩니까? 그랬더니 제가 평상시에 뭐 손에 물 묻힐 일이 없어서 곱게 자라서 이렇게 손이 고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걸 예민한 영조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우리 엄마 말이야 평생 허드렛일하고 뭐 천민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 여자 안 되겠구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평생을 안 봅니다. 후사도 없고 완전 소방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정성황후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 안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한번 얼굴 비추고 사라지게 되거든요. 뭐 요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 제가 볼 때는 그 중전보다는 이제 후궁들을 더 사랑을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세자 시절 이제 세자빈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세자빈 간택이라는 게 연애 결혼이 아니고 이제 중매 결혼이다 보니까 또 세자빈 간택할 때 세자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 보는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사랑 없는 결혼. 근데 후궁은 반대로 어때요? 아니 뭐 수백 명의 후궁들이 있는데 뭐 왕이 지나가다가 자기 취향대로 말을 겁니다. 뭐 새로 봤니? 뭐 이래가면서 너 뭐 들거라 이래가지고 후궁들한테 오히려 좀 자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영화 상임원의 백미는 화려한 궁중 의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조선의 미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검소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나 봅니다.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여자분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열정은 대단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옛날 그 여자분들 보면 이 가채라고 네. 어여머리라고 이렇게 썼다고 네. 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혹시 박신혜 씨 그 쓰시면서 목 안 아프셨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게 8kg에서 10kg까지 가요. 그러니까 크고 장식이 많을수록 예. 이게 어떤 격조가 높아지는 거지요. 부의 상징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느리가 시집을 오는데 가채를 혼수로 해오거든요. 예. 20kg짜리 가채 쓰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오세요. 예. 아버님 그러다 이게 목이 뒤로 불어 아이고.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영조 때 이 가채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쓰면 안 돼요. 그 회원 그 신윤복이 그린 그림 네. 보면 단오풍경 보면 다 가채를 쓰고 있어요. 미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법으로 정해도. 그래갖고 이제 뭐 정 못 쓰게 하니까 이 뒤에 쪽머리 올리잖아요. 이 뒷머리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집니다. 그래갖고 실록에 보면 신하가 영조대왕한테 이 전하 큰일 났습니다. 이 여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국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어떻게 국법으로 그 여자들 세세한 것까지 다스리느냐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 엄격하고 카리스마 있는 영조대왕께서도 네. 아름다움에 대한 여인들의 집착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예.